이재용이 큰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.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총수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이재용이 없으면 나라가 위태롭다라는 말까지 나온 상황입니다. 삼성이라는 이름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극단적으로 말하면 삼성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길도 도달하기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. 우리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기업처럼 행동한다는 말이 있습니다. 큰 기업이 얼마나 우리 일상 속에 깊이 파고들어 있는가를 말해주는 겁니다.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이라는 기업이 갖는 함의가 녹록치 않은 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규모이며 더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인간이 법인화되고 시민이 소비자화 된다는 게 기업과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의 관계입니다. 기업인들은 법인으로서 영생을 얻으려 할 겁니다. 이재용 부회장이 삶의 의미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. 개인 이재용은 많은 인간적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. 그의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은 5년째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. 스티브 잡스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는 병상이라고 했습니다. 사람이 절정의 고독감을 느끼며 적막강상 같은 분위기를 느끼는 건 부모나 절친한 사람이 병상에 누워있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는 아버지를 보살피며 환자복을 입은 모습을 지켜볼 겁니다. 최고의 성공을 거뒀지만 채워지지 않는 삶의 한계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. 스티브 잡스는 췌장암을 앓으면서도 죽음은 삶이 만든 단 하나의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중립적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. 생사의 기로에서 담담하게 자신을 최악으로 모는 비극을 이렇게 평가했다는 건데요. 이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한 배경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생로병사를 피해가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스티브 잡스가 했다는 진술을 보면 돈이 많은 스티브 잡스도 궁극의 달에서는 신을 찾고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인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재용 역시 원초적 화두인 삶에 대해서 고독했다고 느꼈던 모양입니다. 이재용이나 스티브 잡스 모두 고독했던 겁니다. 스티브 잡스는 절대로 되찾을 수 없는 게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삶이라고 했습니다. 성취감이 크고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고독감이나 고립감이 더 커짐을 느낄 것입니다. 이재용이 명진 스님과 나눈 대화를 보면 그가 정말 외로운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. 명진 스님은 인간 이재용에 대해 사람이 곱고 착한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. 명진 스님은 기업주라는 건 어차피 본심하고 다르게 시스템 속에서 나름대로 악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. 명진 스님에게 이재용은 스님, 어떤 게 잘 사는 겁니까?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. 명진 스님도 이재용의 질문에는 답을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. 대신 자신의 책 제목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. 이재용의 고독의 깊이는 상당히 깊은 것 같습니다. 산사에서 돌을 닦은 법력인 높은 수행승도 쉽게 말하지 못할 불림물자를 던졌기 때문입니다. 산사에서 돌을 닦은 법력인 높은 수행승도 쉽게 말하지 못할 불림문자를 던졌기 때문입니다. 아마도 명진 스님이 그 질문에 가슴을 담은 이유는 문자에 있는 게 아니라 상상컨대 질문자의 눈빛, 톤의 높낮이, 음색에 배어있는 절절함, 성문을 읽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대중적 설법에서 나오는 즉문즉설의 해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한 구도자에게 삶의 깊이와 원천에 대해 물었던 겁니다. 그 원초적인 고독과 쓸쓸한 중생의 한계를 보며 자연인 이재용을 떠올렸고 질문자의 눈빛과 절박함은 두고두고 화두가 됐을 겁니다. 명진 스님과 이재용의 대화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알 수 있는 건 이재용이 절실하게 알고자 했던 건 돈이 아닌 다른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명진 스님과의 대화를 생각한다면 이재용이 적어도 돈에 함몰된 사람은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재용은 다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. 현실적인 잘잘못을 묻기까지 긴 시간이 남은 셈인데 원초적인 고독까지 더한 그의 삶의 궤적으로 보면 매우 힘든 시간일 듯 합니다.